30초 줄게요. 1분 30초. 지금 16번 할 차례죠? 16번 1분 30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땅. 16번 풀게요. 세상의 모든 도표. 자, 16번은 너무 쉬웠죠?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하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랬어요. 네. 자,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앞에 수업을 하고, 막 건너왔는데, 1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1시에 끝났는데. 네, 그래서, 정신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 어, 시험 어려웠어요? 다음 주 표는 조금 더 어려울 텐데. 점점 조금 연습하는 생각하시고, 어차피 평균 점수로 가는 거니까 평균 점수 떨어지고, 어느 학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 봤어요. 평균 점수가 5점이에요. 15점 만점에 5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여기는 안 그렇겠죠. 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7번 문제만 제대로 풀면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요. 자, 각국 을국은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짜지면 되겠죠. 이렇게 짜지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상, 여기가 하, 여기가 중 이렇게 될 거예요. 부모는 피라미드형이고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피라미드형이고 여기는 얘가 제일 작으니까 모래시계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선지를 보시면 각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졌다. 각국은 중층의 비율로 사회통합을 보시면 되겠죠.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을국은 각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의 비율이 자녀 세대 중층 비율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 세대의 중층의 비율이 낮지 않죠.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을국. 그 다음에 각국 자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고, 을국 자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층 구조 문제를 풀 때는 직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선지부터 풀어주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비율 안 보더라도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폐쇄형 계층 구조다, 개방형 계층 구조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 상층의 비율과 하층의 비율의 격차는 같다, 아니죠. 40과 30이기 때문에 아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2분 질 테니까 2분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땅.
다 풀었으면 위에다가 시간도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표를 채울 때는 여기를 먼저 채우셔야 되고, 지금은 여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일단 일치를 채우고 중층을 채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세대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중층, 하층이 10, 60, 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상층에 중층, 하층을 줬으니까 상층에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상층에 20, 55 이렇게 쓰면 되죠. 왜? 상층에 중층, 상층에 하층이니까 중층은요, 상층이 5, 25. 그 다음에 하층은요, 5,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고 1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25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 쓰시고 여기는 35 이렇게 쓰면 이제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의 값은 모두 동일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50명, 상승 이동한 자녀 40명.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해서 상승 이동은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상승 이동 칸 높다 여기를 보시면 되고 하강 이동 칸 이렇게 볼 건데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대 간 이동이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를 봐야 되죠. 그러면 20과 30의 관계 그러니까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의 1.5배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와 달리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 자녀 세대도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그리는 거니까 2분 드릴게요. 준비 땅.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중요한 문장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0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준을 잘 살펴야 되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상승 이동이 없어요 라와 하강 이동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대 간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모는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녀는 도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상중하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상중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만약 얘가 부모 세대다. 그러면 3층 위에 옥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승 이동을 할 수 없는 곳 무슨 층? 상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어때? 요렇게 움직일 수 없지. 요렇게 화살표 모양을 잘 봐요. 똑같이 생겼잖아. 부모에서 시작해서 자녀로 도착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하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 세대는 어떻다고? 요렇게 상중하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요렇게 된다는 거죠. 얘도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녀 세대 상층은 하강 이동으로 도착할 수가 없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층. 자녀 세대 하층은 상승 이동으로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층. 요것만 잘 보면 요즘 도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부모 세대 계층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계층이 높다, 계층이 동일하다, 계층이 낮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얘네 셋을 다 합하면 부모 세대의 계층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는 곳 어디야? 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하층, 얘는 둘 다 나타나니까 중층, 얘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상층이라고 보시고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함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동일함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여기 5를 어떻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돼? 아니지. 이렇게 써야지. 그치? 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뭐야? 부모 세대의 값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음이 지금 25고 하층이 낮음이 25고 상층이 이렇게 높음이 10이라고 되어 있어. 잘 못하겠어. 그러면 조건들을 쓸 수 있어야지. 부모 세대 A의 비율과 자녀 세대 B의 비율, 하층과 중층의 비율이 같다. 그 다음에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같다라고 했으면 여기다 20 쓰면 우리 여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빵, 그러면 여기는 10, 여기는 20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쁘게 그려주시고 선지 보겠습니다. 자,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존재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통합 실현이 불리해졌다? 아니요,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2배다라고 했는데 자, 상승 이동한 자녀 30이죠. 하강 이동한 자녀 15니까 2배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이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이렇게 써야지. 일치하는 거 10, 30분의 20, 50분의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중층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불일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불일치 동그라미 치시면요. 불일치 동그라미 치시면요. 동그라미 치시면 얘 20분의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 50분의 이동한 친구들 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30,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의 여기가 이동한 친구니까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계층도표를 계속해서 푸는 이유들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층도표를 쭉 해서 같이 푸는 이유는 사탐 같은 경우에 특히 도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하루에 한 문제씩 풀 거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념이 다 됐을 때 하시는 거고 지금 개념이 조금씩 흔들릴 때는 한꺼번에 푸셔갖고 적응한 다음에 나중에 하루에 계층 하나, 부양비 하나, 사회보장제도 하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9번은 1분 30초 줄게요. 준비 땅.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2분 드렸어요.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을 드렸어요. 근데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전제로 놔야 되는 게 뭐예요? 상 더하기 중 더하기 하는 100이다. 그 다음 또 전제로 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치 플러스 불일치는 100이다. 자, 일치라는 말이 뭐죠? 세습 대물림한 거죠? 세습 대물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불일치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 이동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뭐냐면 지금 얘네의 계층부터 만들어내야 돼. 근데 지금 기준이 어디야? 부모 세대 계층이라고 얘기했죠. 부모 세대 계층 중에 상승 이동 비율, 하강 이동 비율이 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강 이동을 할 수 없는 계층 하층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상승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상층, 얘는 중층.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이동이라는 말은 불일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불일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일치는 몇이 되는 거야? A에 여기 나와 있지. 부모 세대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 A에서 몇 퍼센트?
70%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를 100%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40%. 여기는 어때요? 70%.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게 관건이었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가 1대 1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각 상중하층이기 때문에 얘네가 5고 다 더해서 5고 각각의 A, B, C에 20을 곱해주게 되면 100%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 60, 2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어디 쓸 거야? 일치 쓸 거야. 일치를 어떻게 써? 자, 하층은 70%, 20에 70%, 14. 그 다음에 6, 7에 42. 그 다음에 여기 7, 2, 14.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뭐 잘못한 것 같은데? 1대 1대 3이고, 40%고, 2, 4, 8이구나. 멍충아. 나보고 한 거예요? 네, 나보고 한 거예요? 네. 자, 2, 4, 8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층 비율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60을 하나 쓸 거야. 쓰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지 마시고 여기 봐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채우시면 돼. 60에 15% 채우면 되지. 뭐라고 채우면 돼? 9라고 채우면 돼,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20의 상층 같은 26, 12라고 할 수 있죠. 이동한 게. 그 다음 하층 같은 경우에 27에 지금 다시 얼마 남은 거야? 40 하층 같은 경우에는 30% 남은 2, 3, 6 이렇게 되는 거죠. 상층은 2, 3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자 상층 같은 경우에 여기 12 이렇게 해야 되겠죠. 12가 남았고 여기는 6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못 채우겠어. 이게 아니라 얘네를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스토크 하듯이 다 더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10이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 6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 되겠죠. 얘를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얘를 알려준 이유, 왜 뜬금없이 얘를 알려줬을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짬바를 길러야 된다는 얘기야. 짬바를 기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자녀세대 계층 대비 계층 세습 비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층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상층이 가장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한 자녀 다 더하게 되면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 지금 여기 15에다가 여기 21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여기는 36이 될 것이고 세습한 자녀들 더해볼까요? 세습한 50에다가 60에다가 64가 되네요. 64 맞아? 맞지? 그러면 72가 절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절반을 넘는다? 맞죠?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해서 상승 이동은 하강 이동의 2배다. 중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얘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2배이다. 상승 이동, 하강 이동 2배 아니다.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와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스토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20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준비 1분 30초 시작.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세대 간하고 세대 내 이동을 살펴볼 건데 화살표 방향을 잘 봐. 얘를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고 얘를 세대 간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살표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써주면 되지. 최초의 계층 A는 상층이고요. BC는 중층이고 중층이에요. 그 다음에 D는 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계층 쓸게요. 얘는 A는 중층이고요. 그 다음에 상층이고, 그 다음에 상층이고, 그 다음에 하층, 그 다음에 여기는 상층, 그 다음에 여기는 하층, 여기는 상층, 여기는 중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쓰면 되잖아. 어떤 게 써? 자, 최초에서 현재로 어떻게 됐어? 하강 이동했지. 여기는 상승 이동했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상승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어때? 하강 이동했다. 여기는요, 상승 이동했다. 여기는요, 하강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풀 필요가 없죠? 네? 제가 선지를 풀어줄 필요가 없죠? 10분간 쉬었다가 갈게요.